다 알고 있었는데 실수했네. 잘 안 됐을 때 이런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실수하게 될까요?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면 익숙지 않아서 음식을 자꾸 떨어뜨리게 되겠죠. 충분히 숙련되지 않았으니까요. 반복 숙련되지 않은 것에서 실수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절권도의 창시자 이소룡이 말했어요. 나는 1만 가지의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한 상대는 두렵지 않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발차기만 1만 번 반복해서 연습한 상대를 만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발차기를 딱 한 번 연습해보고 다 안다고 착각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몸속 깊숙이 체득한 습관들이에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습관이 나를 부자로 만들기도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오늘은 부자들이 안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 3가지를 얘기해볼게요. 부자들이 안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나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특히 내가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기 두려워서 외면하고 나 자신보다 남을 보게 되고 남 탓을 하게 되죠. 책 부의 인문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이다. 신분제 시대에는 가난을 변명할 수 있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의 도래는 가난한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 자신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유능한데도 왜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변명을 내놓아야 하는 괴로운 처지에 몰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보다 부자처럼 보이길 필사적으로 원한다. 가난할수록 부자가 되려는 노력보다 부자가 되지 못한 핑계를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세상에 비난할 만한 거리를 찾고 내 잘못이 아니라 이런 썩어빠진 세상이 문제지 라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죠. 부자가 되려면 포커스를 돌려서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해야 돼요. 공무원 시험에 도대체 왜 영어 과목이 필요하냐고 화를 낼 게 아니라 내가 영어를 왜 못하는지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게 부자가 되는 데는 훨씬 더 필요한 마음가짐이에요. 책 야 너도 할 수 있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를 분석함으로써 알고 싶지 않은 자기의 약점까지 드러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용기를 갖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맞서야 한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한 자기를 만나 스스로 엄한 질문에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 세상은 나를 위해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가는 길이 깔끔한 포장도로가 아니라고 불평한다고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길이 험난하고 복잡하더라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고민하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헤쳐나가면 된다는 거죠. 부자들이 안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 두 번째, 눈앞의 이득에 집착한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건을 살 때 인터넷 최저가에 집착하고 이율이 조금 더 높은 특판 예금을 가입하려고 10시간을 기다리기도 하죠. 이런 이득을 놓치면 뭔가 손해본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어찌 보면 남들보다 더 이득을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시간 대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책 클루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하루에 100개가 넘는 의사결정을 하며 살아간다. 오늘 무엇을 할지, 뭘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등 무한한 판단과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이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인생은 이루어진다. 이 의사결정의 결정체가 현재의 내 모습이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인생의 격차가 된다. 누군가는 불행해지고 가난해지며 누군가는 한 발 더 나아간다. 모든 인간에게 공평한 게 시간이에요. 그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했느냐가 결국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우리는 항상 장기적 관점으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돈을 벌려고 전문 지식이 필요 없는 단기 알바만 한다면 당장 돈은 벌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의 시간당 가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본이 없고 소득도 낮은 상태에서 시간당 가치를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은 자기개발이에요. 자격증을 따거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직업을 통해서 나의 시간당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20% 수준인데 내 소득이 낮을 때는 소득을 연 20% 이상 올리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워렌 버핏보다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라면 자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러다가 보통 연봉 1억을 넘는 수준부터는 임원이나 스페셜리스트가 되지 않는 이상 쉽게 소득을 올리기 어려워지니까 자산 투자나 사업에 대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이득보다 인생을 전체적으로 그려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부자들이 안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 세 번째, 부자가 될 생각이 없다. 책 습관이 답이다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부유함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가난함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당신이 스스로 영리하다고 믿으면 그 믿음은 옳은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멍청하다고 믿으면 그 믿음도 옳은 것이다. 인생은 달콤하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옳은 것이다. 인생은 투쟁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 또한 옳은 것이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가 무엇이 되는지가 결정된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사실이다.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사람들은 부자가 될 방법을 찾아야만 그 이후부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먼저 생겨야 그 이후부터 부자가 될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모든 이유들이 가난할 이유로만 보여요. 투자를 했다가 망한 사람들만 보이고 사업을 했다가 망한 사람들만 보이니까 역시 평범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어 라는 확신이 더욱더 강해지기만 하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때부터 투자와 사업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건지 궁금해지고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된다고 말하고 다니세요. 계속 된다고 말하면 생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뇌는 결국 된다고 믿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허풍이더라도 어느 순간 정말 당연하게 생각될 거예요. 부자가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100억 법시다.